네, 안녕하세요. 네, 재테크닥터 주영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4편 부동산 정책론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정책론은 어렵죠. 어렵고, 문제가 4개, 5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잘 이해하시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첫 번째로 제1장 부동산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제 부동산 문제라는 거는 중요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 요거는 뭐 거의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데, 첫 번째 시장 실패와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죠. 그 다음에 정부 실패죠. 그래서 이쪽 논리는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차차 보시면 시카고의 문제도 뭐 한 6번 나왔으니까 뭐 어쩌다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부동산 문제가 뭐냐를 먼저 보죠. 문제. 요거는 이제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인간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소불세교 그런 걸 부동산 문제를 한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문제의 특징 이런 거는 단어의 뜻만 알면 돼요. 악화 성향, 비과역성, 지속성, 해결수단의 다양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이거를 외울 필요 전혀 없고요. 자, 부동산 문제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 내용은요.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모든 책들이 5개에서 6개를 쓰는데 전혀 의미 없어요. 일단 자, 부동산 문제의 내용은 크게 토지 문제하고 주택 문제가 있다. 부동산이 땅 아니면 주택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토지 문제도 제가 여기다 한 6개 써놨는데 필요 없고요.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2개. 토지 문제는 물리적 토지 문제하고 경제적 토지 문제가 있다. 자, 물리적 토지 문제는 땅은 물리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소위 부증성의 문제죠. 경제적 토지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데 오늘날 산업화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토지를 쓰고 인구가 증가하니까 토지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늘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걸 지가고의 문제라 그래요. 여기 화살표가 좀 이상하게 갔는데 경제적 문제가 지가고예요. 예? 경제적. 그래서 이 화살표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용의 비효율, 소유의 편중 뭐 이런 것 무시. 그 다음에 주택 문제도 뭐 일단 2개 정도인데 양적으로 모자라는 문제가 있겠죠. 양적 주택 문제. 질적으로 주택이 막 비가 줄줄 새요. 곰팡이가 피고 이렇게 주거 수준의 악화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겠죠. 질적 주택 문제.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부동산 문제에서는요. 꼭 기억해야 될 건 딱 하나. 지가고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지가고가 뭔가요? 저희 땅지자 가격할 때 가짜 높을 고자니까 땅값이 지나치게 높아서 나타나는 문제죠. 땅값이 높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체별로 기억하는 게 편합니다. 이것들을 쫙 배열해 놓으니까 기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땅이 많으면 좋겠죠. 부자가 되는데 땅이 없는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소득 불균형, 그래서 사회 전체가 화합이 안 돼. 이런 문제가 있겠죠. 부익부 빈익빈. 그 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 기업이 여러분 투자한다는 거는 공장 짓는 건데 땅값이 비싸면, 즉 다른 나라에서는 땅을 공짜로 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평당 600이에요. 공장 용지가. 그러면은 공장 하나 짓는데 땅값이 50억이야. 그럼 투자하려고 그러겠어요? 다른 나라 가버리지. 그래서 투자 의욕이 저하된다. 즉 신규 투자 안 한다는 이야기죠. 또 투자했다 하더라도 공장을 지을 때 돈이 100억, 200억 들어가. 그러면 제품의 원가를 밀어 올리겠죠. 그래서 수출하기도 좀 어려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공익사업을 하려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하려면 정부가 땅을 확보해야 되죠. 그런데 땅값 비싸니까 예산이 모자라. 그래서 공공용지 확보 어렵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땅값이 자꾸 올라가면 투기적 이용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계획적인 이용이 아니고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땅값이 싸야 집을 싸게 만들죠. 그런데 땅값이 비싸니까 주택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하겠죠. 이런 문제가 있더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집값의 문제이다. 집값의 문제를 기억하실 때는 주체별로 기억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의미는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가 악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부동산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국가의 노력이다 이런 이야기죠. 즉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저번 강의에서 시장의 기능을 봤는데 시장의 기능이 뭐냐? 자원 배분 기능이 있다 그랬죠. 자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시장이 자원의 최적 배분에 실패, 즉 자원 배분을 못해요. 그러면 시장이 실패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는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야 자본주의 시장은 시장 자율의 원칙에 따라서 시장 너가 알아서 하는 거야. 뭐 실패하든 말든 너 맘대로 하세요. 그러면 전 국민이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시장 실패 때문이다. 그 이야기. 시장 실패. 그렇게 기억하셔야죠. 그 다음에 시장 실패의 원인 그랬는데 요거 안 외워도 됩니다. 어차피 조금 이따 공부해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뭐냐? 크게 두 가지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정치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예요. 즉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목적, 다시 말해 사회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사회적 목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 기능이죠. 아까 여러분 시장 실패의 원인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시장 실패 때문이라 그랬죠. 그러면 정부는 시장에 개입했으면 시장 실패를 놔둬야 되겠어요? 수정해야 되겠어요? 수정해야죠. 그래서 이걸 경제적 기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강조되는 이러한 자본주의를 우리가 수정자본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부동산 정책에는 이렇게 토지주택 정책과 조세 정책이 있다 그랬는데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이거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다 하실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은 100% 성공하느냐? 아니다. 때로는 정부도 실패할 때가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가볍게 보시는데 이유는 뭐냐? 과도한 정부의 개입이 시장 기능을 교란해요. 예컨대 요즘 같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아니면 대출 규제라든가 이것들은 시장의 수요자 공급자가 혼란스럽게 하죠. 그래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저해한다. 그래서 시장이 실패한다. 다시 정부가 실패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의 최적 배분량이 얼마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즉 정보 부족이죠.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자체가 부적절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실패할 때도 있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자 우리가 정책의 제1장 자 부동산 문제에서는요 시험에 나올 곳은 두 군데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시장 실패와 정부의 시장 개입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느냐? 시장 실패 때문이다. 그러면 정부는 개입해서 뭘 하자는 거냐? 요거 두 가지 하자는 거죠. 정치적 기능하고 경제적 기능 때문이다. 이렇게. 물론 정부도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더라. 요 정도 기억하시고요. 크게 그림을 그려야 돼. 크게. 초기에는. 그래야 거기다 살을 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가고의 문제는 종종 시험에 나올 때가 있더라. 그럴 때 집가고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체별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기억한다고 못해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기억하지 마시고 주체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 문제 확보예요.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